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보수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본격적인 리더십 선출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고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기독교계 연합단체인 한국노숙자 총연합회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개혁신학연구회가 개혁신학과 이단 교리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제주 평화 인권 헌장을 막기 위한 제6차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선포식을 진행하고 순례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 해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2주간 새벽 기도로 감사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새벽 4시 어두컴컴한 밖과 달리 교회 내부는 기도 소리로 밝게 깨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올 한 해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성도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쏟아냅니다. 2024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4일부터 감사의 열매를 주제로 2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감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감사는 내가 하나님 제1주의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유 열을 막론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첫 출발부터가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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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사는 진정한 감사를 위해선 자기 부인과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꾸 내가 평생 나를 죽여야 삽니다. 주님이라다가 욕먹는 거 당연한 건데 내가 욕먹는다고 뒤로 물러가면 그것은 제 모습이 아니에요. 욕먹는 거 두려워하면 일할 수 없어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선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잠과의 싸움은 쉽지 않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새벽 기도 참석 인증샷을 찍으며 기도로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니까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을 예배로 시작하니까 하루가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은혜 넘치는 하루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내고 싶은 그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래도 같이 오게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잘 일어날 수 있고 예배 끝나고 항상 얼굴 함께 보고 가는 그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새벽 기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의 공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희망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다니면서 내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사람이 살면서 조윤기 목사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죽은 것이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제가. 부지런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면서 아침에 좀 더 이렇게 좀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16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굿TV 생중계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8회 정기총회를 한 달가량 앞둔 가운데 본격적인 차기 리더십 선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교총은 최근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회장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보수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의 차기 리더십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교총 인선위원회는 최근 열린 상임회장 회의에서 차기 대표회장 후보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원 선임 규정에 따라 예장 합동의 추천을 받은 현직 또는 전직 교단장이 한교총 대표회장 후보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동대표회장엔 예장 통합과 예장 합신,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내달 한교총 정기총회를 통해 최종 취임이 결정됩니다. 한편 한교총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가 확정된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에 협조하되 참여 여부는 각 회원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견해가 좀 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리가, 전통이, 역사가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교총의 우리 한국의 대표인데 MOU를 맺어서 협조해 줘가지고 일을 돕고주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딴 거는 아니에요. 이 밖에 한교총은 이날 회의에서 교계 내 유해 컨텐츠를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가해지는 기독교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대응하고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고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기독교계 연합단체인 한국노숙자총연합회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감사예배와 함께 노숙인을 위한 세족식과 식사 나눔 등이 진행됐는데요.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타 모자를 쓰고 십자가 앞에 선 노숙인들, 복음 성가를 따라 부르며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노숙인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하루하루 고된 삶을 버티는 노숙인들의 발을 깨끗이 씻겨줍니다. 예배당 맞은편 야외 공간에서는 짜장면 준비에 한창입니다. 삶은 면을 찬물에 헹군 후 먹음직스러운 짜장을 얹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짜장면은 입안에서 녹는 듯합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도 좋고 좋습니다.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고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기독교계 연합단체가 결성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노숙자총연합회로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와 한국기부재단, 또 열린복지재단 등이 힘을 모았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이날 한국노숙자총연합회는 노숙인 300명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 일이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갑시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이 같은 격려에 노숙인 일동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자로 나선 노숙인 B씨는 지난 시간은 전반전이었고 앞으로의 삶은 후반전이라며 예수님이 응원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한 소망의 기도,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분들 위한 사랑의 기도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크게 외칩시다. 사랑합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는 경제활동을 통해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포장마차 증정식도 진행됐습니다. 첫 출범한 한국노숙자총연합회는 앞으로 식사 지원과 전도 등 노숙인 자립을 위한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와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지회를 설립해 노숙인 지원을 촘촘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개혁신학연구회가 개혁신학과 이단 교리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2일 전주 함께하는 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신학 세미나에는 호남 지역 교역자와 성도들이 참여해 올바른 신학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인 서철원 박사의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강의와 밴쿠버 필그림교회 김홍기 박사의
킹 제임스 유일주의 오류와 신학적 이단성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 강의자로 나선 서철원 박사는 개혁신학의 문헌적 자료와 사례를 통해 정통과 이단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며 청중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강의를 맡은 김홍기 박사는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사상의 오류를 설명하며 칼빈 신학의 예정론을 매도하고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려면 신학을 알아야 하고 교리를 배워야 하고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우리가 이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단에 바르게 대처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밖에도 오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에 이단의 사상이 많이 퍼져 있다며 우리의 교역자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혁신학연구회는 개혁신학의 개념과 올바른 성경적 학문을 정립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매년 신학 강좌를 열어 바른 신학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11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제6차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등 성혁명 관련 입법 저지를 위해 순례에 나섰던 거룩한 방파제는 이번 순례 동안 제주도 260km를 걸을 예정이며 제주 평화 인권 현장에 제정 반대를 외칠 예정입니다. 제주 평화 인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헌장 초안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헌장에도 포함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혁명 물결에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의 입장과 정면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이번 순례는 오는 26일까지 15박 16일간 이루어지며 7차 순례로 서울, 경기 14개 지역을 순례할 계획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홍호수 사무총장은 제주도에서는 미니 차별금지법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시도되고 있어 도민과 제주 교계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제주 사회를 무너뜨리는 헌장 제정 시도를 꼭 막아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굿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해시는 경남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역 실정에 맞춘 이주민 사역이 교계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1년 시작된 김해시 조이센터 글로벌 주일학교는 조이센터 방과후 돌봄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부모들의 종교는 이슬람, 불교 등 기독교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지만 방과후 돌봄학교에서 보여준 사랑과 관심 덕분에 자녀들을 주일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조이센터 글로벌 주일학교 첫 예배가 드려졌으며 현재는 36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공과 교육도 진행하며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해에 있는 열방의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매 주일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열방의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한편 김해 조이센터는 방과후 돌봄학교와 조이센터 글로벌 주일학교 외에도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병행 중이며 지역사회와 협의회, 의료봉사와 미용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6년간 소외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온 다일 공동체가 지난 11일 서울 청량리 바퍼 나눔운동본부에서 36번째 다일의 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이날 예배에서 36년 동안 함께해준 후원자와 봉사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 등 총 700명에게 도시락과 선물을 나눴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선 한섬공동체 김성년 대표회장이 다일 협력대사 겸 협동목사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1988년 11월 11일 청량리 바퍼로 나눔 사역을 시작한 다일 공동체는 현재 11개 국가, 22개 분원에서 소외 이웃들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바퍼와 빵퍼,
또 어린이들의 꿈과 재능을 개발해주는 꿈퍼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 본질 예배회복운동본부 5주년 감사예배와 7천용사 발대식이 지난 1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표총회 한요한 목사는 개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실종됐는데 이제 예배의 중요성과 개념을 바로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표 고문 피종민 목사도 설교에서 목회자, 성도, 불신자도 예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7천용사 선언문을 통해 철저한 주일 성수 회복 등을 결의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의 신상 정보가 13일 공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차량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 금성호에서 구조된 선원들이 사고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일 전국 선원노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제주에서 침몰한 금성호에서 구조된 선원 13명은 전날 부산에 도착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전국 선원 노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단 몇 초 만에 배가 기울어 몸을 피할 정신이 없었다며 바다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생존자들은 아찔했던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선원노조 관계자는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한편 생존한 선원을 치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반수생, 재수생 등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응시를 지원한 수험생은 전년보다 18,000여 명 증가한 52만 2천 명으로 이 중 고3 등 재학생이 65%를 차지했습니다. 졸업생은 16만 1천여 명으로 2004학년도 수능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가 참여합니다. 의대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등 졸업생들이 몰리며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할 거란 추측이 나오면서 올해는 N수생들의 강세가 두드러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정부 효율부는 연방정부의 불필요한 지출과 규제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부처입니다.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를 공동수장으로 임명해 머스크와 함께 부서를 이끌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2명의 훌륭한 미국인이 우리 행정부가 미국 살리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10,000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쿠르스크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병사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상호 운영성과 언어 장벽, 지휘 및 통신이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 역시 이 사안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인 경쟁에서 이기려면 조선업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선 한국, 일본 등의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는 게 왈츠 의원의 입장입니다. 왈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대로 이런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세부 방안을 조만간 법안을 통해 공개할 걸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의 비율이 2050년엔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는 205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반면 노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2050년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7%에 달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도도부현 47곳 중 21곳은 이 비율이 50%를 넘을 걸로 이 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늦은 오후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9도, 광주 20도, 부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4년 올해도 점점 마무리되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따뜻한 온정 나눔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 연합단체가 출범하며 노숙인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자립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